네. 괜찮을까요? 예. 있었나? 예전에 이런 걸로 인해서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걸로 기약력으로 인해서 병원을 갔었던 이력, 말 그대로 흔적이 있었는지, 쉽게 얘기하면 흔적이 있었거나 그러면은 비벼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비벼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손사분들이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손사분들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 뒤에는 또 손사분들이 손해상사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좀 연계를 해서 좀 해도 될 것 같고, 이걸 보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16년부터 모집해왔었던 분들 가끔 리뷰하거나 그랬었을 때는 우리가 또 풀어나기 나름이잖아요. 저 역시도 심근경색이랑 뇌졸중으로 가입할 수 없었을 만큼 보험 환경과 보험 제도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배서라든지 담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뇌혈관이라든지 요즘 보면은 우리 뭐 심장질환 같은 것들 많이 넓어졌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뭐 부정맥이라든지 심부전이라든지 빅맥 이런 것들 다 넘어졌고, 우리가 또 대리점이라는 이유로 모든 보험사를 다 취급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조금 더 가미해서 업셀링이라든지 그런 보완을 조금 시켜주면 좀 어떨지 그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관련해서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상담 나가거나 그랬을 때 이 사례 얘기하거나 그러면 고객들도 되게 반가워해요. 반가워한다라기보다는 되게 아까 화상진단비 얘기해 줬던 것처럼 되게 관심을 보여해요. 네, 소개라든지 그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 내용으로 좀 참고하시면 좀 되실 것 같고, 흔들로마 수술비 지금 이거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거 간단하게만 하면 제가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이거 그 여성 고객분들 우리 많잖아요. 우리 린치백 가족분들 같은 경우도 많잖아요. 많은데 콘딜로마라고 해가지고 고객분에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있죠. 용현지 원장님이라든지 다 있으실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예민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성 고객분들 많거나 그러면은 부인과 질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보통 여성분들 상담하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조금 다가가냐면 먼저 제가 얘기를 해요. 먼저.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질염이라든지 뭐 부인과 질환이라든지 자궁근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저는 좀 얘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얘기하기가 그분이 뭔가 꺼려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안심을 조금 시켜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워낙 많죠. 워낙 이제 여성분들에게는 이 염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오는 감기처럼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흔하고, 저 역시 많이 보고 있고, 제 지인으로 있는 동생이나 누나나 어머니나 다 겪는 증상이기 때문에 저에겐 늘 그냥 여기 일이고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조금 많이 풀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콘딜로마 이거는 좀 이게 여기 앞에 적혀 있는 것처럼 뭔가 이제 우리 그 부위에 사마귀처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마귀처럼 이렇게 생기는 건데, 이게 생기거나 그러면 여성분들이 먼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담당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여성이거나 실질적으로 너무 친구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소개라든지 DB로 이렇게 알게 된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혼자 청구해서 미지급받고 그러기가 편하거든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콘딜로마 하거나 그러면 이것도 아까랑 좀 비슷해요. 그 표피낭종 같은 것처럼 대부분 안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보험에서는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뾰루지라든지 이런 낭종이라든지 이런 사막이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대부분 보험에서 면책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어렵지 않게,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어렵지 않게 조금 지급이 됐어요. 네, 이거는 여기 제가 써놨던 것처럼 사마귀로 볼 수 없고 그 일상생활에 지장으로 주는 질병으로 판단했고, 이거를 절단절제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이 좀 지급됐거든요. 근데 고객들에게는 무조건 지급된다기보다는 어떤 행위를 하고 했었는지를 일단 좀 얘기를 들어보고 좀 대처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병수술비랑 질병종수술비인데 저희 이거 많이 하죠? 우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가급적이면은 우리 수술비 보험들 준비하거나 그러면은 메리츠 17종이다, 삼성화재 17종, 삼성생명 이런 것들보다는 현대해상이나
DB손해보험이나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수술비 많이 넣어주시지 않나요? 네, 그렇죠. 많이 넣어주시죠. 그래서 제가 수술비도 저도 요즘 되게 많이 하거든요. 수술비도 저도 많이 하고 많이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을 갖고 봤어요.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이게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으로. 그 주변에서 고객분들 보거나 그러면은 운동하다, 뭐 공차다, 아니면 넘어져다 해서 뭐 상해로 그 이제 그 핀삽입 하시는 분들 좀 있지 않나요? 혹시 여기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도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아 많죠. 그렇죠, 많죠. 그 조용진 원장님도 있었죠. 네. 있었죠, 많죠. 그러면은 그게 그때 보통 보면 다 상해로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거를 궁금을 하냐면 우리가 최초 선행된 그 부위에 핀 삽입하거나 그랬었을 때는 수술비가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그때 핀 제거 언제 하셨어요, 두 분? 저는 이번 두 달인가 하고 그 후에 그러니까 입원하고 2달 뒤에, 네, 아마 그 정도? 2달 뒤에 제거하셨고 준용재 저는 꽤 원장님은 오래. 한 어느 정도로 드셨나요? 그때 한몇 1년 년? 정도. 1년? 1년. 보통 3개월 1년인 것 같고 어떤 아버님들 보거나 그러면 이걸 방치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당장 뭐 이제 병원에서 이게 되게 달라요. 막 빼지 않아도 뭐 지금 당장 무리는 없다 그러면 2년, 3년, 5년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운동을 고객들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핀 제거했었을 때 그 핀 제거를 보통 발정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발정술이라고 표현하는데 고객들은 발정술이라는 말을 몰라요. 심지어 우리 보험 설계사분들도 모르는 분들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발정술이라는.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핀 제거술인데 그럼 이것도 그 보험금이 좀 지급되냐 라고 궁금할 수 있고 실제로 고객들은 그냥 이것도 수술이기 때문에 지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발정술은 안 돼요. 발정술은 왜 안 되냐면 우리 그 수술비 약관 보거나 그러면은 그 말이 적혀 있죠. 한 사고로 생긴 2개의 수술이거나 2번의 그거나 그러면은 최초 1회만 지급된다. 예, 그 말이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 말이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매회 이거 지급인 경우는 네. 매회 지급인 경우는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어요. 제가 매일 지급도 궁금하더라고. 저도 현대해상 퍼펙트 통합의 수술비 보험이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회 지급이라는 말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 그 종수술 보니까. 근데 여기 있네요. 제가 여기 준비했네. 이게 그 현대해상 매회 지급 종수술비거든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매회 지급에도 발정술은 제외됐다. 근데 저도 이거가 매회다 보니까 우리 그 원수사랑 그 원수사 지점장들이랑 가끔 교육 오거나 그러면은 뭐 다니고 쓰고 뭐 다 된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저도 이거 약간을 안 보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너무 여기 뻐젓이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발정술은 안 된다. 그러니까 매회 수술비도 다 매회가 아니더라고요. 매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꽂을 때 주고 뽑을 때는 네? 꽂을 때는 그 네. 고정술이니까 받는데 그쵸. 뽑을 때는 이제 네. 못 받는. 근데 이게 그 하나 사례만 좀 얘기할게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나간 사례도 있었어요. 저는 원래 안 되는 건데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60세 아버님이에요. 기고객 이제 남편분이신데 아버님이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것 중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게 그 5년 전 교통사고로 발목에 이제 삽입을 하셨는데 그거를 마냥 방치만 하신 거야. 마냥 계속 방치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아파와요. 기간이 지나면은 그거 원래 빼야 되는데 안 빼면 아프지 않을까요? 뭐 다른 질환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생길 거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프니까 병원을 갔죠. 가서 제거를 하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실 나 몇 년 전에 여기 핀삽입한 게 사고로 인해서 핀삽입한 게 있는데 이거 수술비 보험이 지급되냐라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약간상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아버님이 고객센터를 간 거예요. 보험금 청구를 직접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쪽에 가신 거예요. 가셔서 청구를 했는데 수술비가 지급이 된 거예요. 되게 생뚱맞잖아요. 아버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지급이 됐다고.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잖아, 난감하잖아,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는 그래도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으면 되게 난감하고 우리가 뭔가 잘못 안내한 것처럼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 원래 안 되는 게 맞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랑 같이 안 되는 게 맞다. 근데 보험금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사고하고 처리하는 것들도 결국 로봇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거는 잘못 지급해 준 것 같다. 실제로 보험금 잘못 지급해 주는 경우 많아요.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경우 있냐면은 실손 뭐 개인 실손 들어가 있고 단체 실손 들어가 있는데 두 군데서 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200만 원 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5년 전에 실손으로 200만 원 넘게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아직 연락이 없다. 근데 그게 있어요. 그 보험사에서 실수로 준 거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그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5년 이내 보험사부터 연락이 없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5년 이내. 근데 대부분 전화가 오지는 좀 않더라고요. 뭐 보험금이 크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사례도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수술비 약관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이런 유병자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중할증이라든지 간편보험들 보거나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저도 솔직히 하나하나는 다 확인 못해요. 회사도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요즘 보니까 수술비 약관에 단서가 그러니까 좀 지급되지 않는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지금 유준할 PD님 안 계시지만 유준할 PD님이 우리 공개적으로 다 아니까 그 예전에 그 결석으로 그 세석술 했죠? 그래서 그 메리츠 이제 보험 가입된 그걸로 이제 뭐 지급이 되냐 안 되냐 맞는데 지금 대부분 보험사에서 이 세석술 같은 경우는 체외충격파 세석술이 이거 요로결석이라든지 그 결석 생기거나 그러면은 이걸 말 그대로 충격파로 해가지고 제거하는 거거든요. 요도로 해서 나오게끔 하는 건데 이게 수술로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요즘 대부분 보험 약관 조항에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보험들 보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수술비 그 질병 수술비에서 나가는 것들 고객들한테 얘기 많이 하는 게 대장용종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장용종 우리 청구 많이 하지 않나요? 네. 하는데 이것들도 조금 이제 막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포함되어 있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약간은 아마 일반에서는 그렇지가 않을 텐데 뭐 간편보험이라든지 생명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있을 건데 회사가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나하나 보진 못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저도 좀 한 번 더 보고 싶더라고. 어느 회사에서 이거를 제외를 하는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강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좀 안내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하겠더라고 고객들한테 이게 그 오해라든지 그런 거 했어요. 대부분 고객들도 요즘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위용종이라든지 대장용종 제거하거나 그러면 대부분 수술비가 지급되는 줄 아는데 본인이 누군가를 통해서 가입을 했는데 대장용 제거했는데 수술비 안 나오면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나올 줄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뜻하지 않게 뭔가 또 선물이라든지 사례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나 그러면 또 우리 그게 또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건 넘어가고 이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어제 본부장님도 저랑 얘기 나눈 것도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쉽게 얘기해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애기들 그 응급실 많이 가잖아요. 네. 응급실 많이 가지 않나요? 응급실 많이 가는데 응급실 가면은 대부분 우리가 그 서류 진료비용수증 그 계산서 받아보면 대부분 얼마 나오나요? 대부분? 네, 한 대부분 얼마 나왔어요? 고객 혹시 연락? 야간 응급 같은 거. 네네네. 7, 8만 원. 7, 8만 원. 대부분 7, 8만 원 아니면 11만 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보험금이 우리가 알기로 응급실 같은 경우는 그 2만 원 공제되죠. 네. 응급실 같은 경우는 2만 원 공제되고 다 나가는 줄 아는데 이 고객이 실비를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이 고객의 실비가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7, 8만 원 또는 11만 원이 2만 원만 공제되고 다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 2, 3만 원만 나갈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언제로 나뉘어지냐면요. 16년 1월부터 나눠져요. 16년 이전에 가입한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방금까지 얘기했었던 보험금이 다 지급이 돼요. 16년 1월 이후로부터 같은 경우는 비응급 환자. 비응급 환자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가 열이 나서 갑자기 너무 울어서 아니면 눈이라든지 코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애기들은 보통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병원을 가잖아요. 보통 근데 어머님들이 일반 병원 안 가요. 아까 청경할피님 얘기했던 것처럼
야간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학병원 응급실밖에 갈 수가 없어요. 본인 애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16년도 1월 이후에 가입한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금이 대부분 지급이 되지가 않고 어떤 게 빠지냐면요. 여기 있는 게 빠져요. 여기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급여 부분에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빠져요. 이게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6만 원. 대부분 6만 원에서 7만 원. 이분 11만 원 나왔죠. 여기서 못 받아요. 이거 빠져요. 여기 빠지고 비급여 없죠. 그러니까 여기 급여 항목에서만 나온 거예요. 급여 항목에서만.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고객들한테도 우리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 이미 22년이니까 지금 가입하신 분이라든지 예전에 뭐 3, 5년 전에 한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16년 이후 실비일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물어보잖아요. 고객들이 뭐 응급실 가거나 그러면은 보험금 뭐 얼마 받을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는 있는데. 근데 그럴 때 다 나간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런 이제 그 본인 의료 부담이 6만 원, 7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것 빼고는 조금 이제 지원이 되는데 많이는 안 나간다. 애초부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많이는 안 나간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지한주장님은 이거 있었나요? 사례가? 네. 고객들 많으시니까 워낙 많으시니까. 아기가 네. 주말에 네. 아기가 자기 집에서 자전거 타다가 차가 와가지고 놀라서 넘어져가지고 혼자 이렇게 찢어진 건데 갔었는데 저 이게 좀 놀랐어요. 네. 그쵸. 얼마 안 나왔죠. 네. 그쵸. 지급된 보험료가 얼마 안 나온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앰뷸런스라든지 그렇게 실려가거나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보통은 애기들 데리고 가는 거는 비응급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참고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얘기 나오면 그러면 병원이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상급 종합병원만 안 돼요. 우리나라에 상급 종합병원들이 한 30군데 있죠.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곳들 거기서만 안 되고 일반 뭐 병원 우리 일반 그냥 그 종합병원 있잖아요. 종합병원에서는 돼요.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알고 있는 뭐 여의도 성모라든지 서울 아산이라든지 뭐 삼성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병원들이 연세 세브란스라든지 이런 데들은 대학병원이잖아요. 거기서는 안 되고 그냥 종합병원으로 있는 곳은 의료비가 지원이 돼요. 네, 그냥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얘기를 고객들에게 해주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하고 이 내용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좀 쉬운 것부터 조금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알리루무 고지사항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셨던 분 있으실까요? 혹시 오늘 뭐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은 최근 뭐 진행하고 있는 고객이라든지 뭐 몇 달 전에 아니면 가망으로 두고 계시는데 고지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연기가 됐거나 그런 고객 혹시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뭐 궁금한 게 있었다거나 우성님이 혹시 있으셨어요? 고지사항에서 좀 헷갈리시는 거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좀 그 보험 설계사 입장과 손해사정사 입장으로 좀 얘기를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조금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특별하게 없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만 그냥 다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예전에 저희 같이 있었을 때 수요특강 때도 좀 했었던 거거든요. 했었던 건데 너무 알고 많이 계실 거니까 얘기 드리면은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 그 5번 같은 경우는 넘어가기가 쉬워요. 5번 뭐죠?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대부분 이거 뭘로 많이 하죠? 고객분들이? 우리 뭐 이걸로 그쵸? 뭐 혈압이라든지 맞아요. 본부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A라는 고객이 병원을 갔는데 뭔가 혈압 수치가 높은 거예요. 근데 약은 권고를 안 했어요. 전혀. 당신 좀 예전에 건강검진 했었을 때보다는 뭔가 혈압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 아직 약 먹을 수치가 아니다. 뭐 140, 150 이런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다. 하지만 6개월 뒤나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와서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 고객이 그러면 6개월 뒤에 와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이거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근종이라든지 여성분들 유방에 뭐 이런 섬유선종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생기면 대부분 병원에서 그렇죠. 뭐 한 6개월 뒤에 한 번씩 와라. 1년 뒤에 한 번씩 와라라고 하는데 1년 이내 그걸로 2번 이상 갔거나 그러면 고지사항이기는 해요. 저는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고지를 조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사실 요즘 저도 보험 이런 고객분들 세일즈 하거나 그랬었을 때
제가 좀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고객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3개월 이내 사실 되게 예민한 게 3개월에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3개월 이내 한의원이라든지 원칙적으로는 한의원도 사실 고지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다 한 번씩 경험 있지 않을까요? 한의원 같은 경우도 단순 그냥 침치료 한 번 받고 그러면 정말 원리 원칙으로 고지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거는 조금 유연하게 넘어가긴 하는데 그 용종이나 근종이나 암이 될 수 있는 선종 있죠. 유방 섬유 선종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조금 고지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1년 이내 그런 거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해당되면은 뇌혈관이랑 심혈관 말 그대로 이대 질환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그 고지를 하더라도 대부분 표준체에서도 대부분 다 인수가 나거든요. 그분이 흉통이라든지 두통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좀 하시면 좀 되실 것 같아서 5번만 좀 5번만 주의해서 하시면 되실 것 같고 6번에서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은 이거 알죠? 계속해서 7일 이상 이게 월요일부터 뭐 일요일까지가 아니라 5년 이내 7번 이상이고 이거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5번 네. 저 추가 검사 재검사를 안 받고 의사는 받아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안 받으면은 관계 없어요. 고지를 안 네, 해도 안 받으면 된다고 관계 하면서. 없어요. 네, 안 받으면. 저도 안 받은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일반으로 그냥 진행하는 편이에요. 모르니까. 그리고 그분이 권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1년, 2년, 3년 동안 안 갈 수도 있어요. 본인이 보거나 그랬을 때 뭐 통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거나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좀 되실 것 같고 이런 것들 좀 넘어갈게요. 대부분 좀 아는 거니까. 이것도 제가 예전에 했었던 내용인데 이제 실비 관련해서 우리 말 많잖아요. 근데 실비에서 이 보장 확대 이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만든 자료인데 지금 실비 이거는 이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 대부분 다 2번으로 가겠죠? 그렇죠? 지금 실비 너무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2번으로 가겠죠? 이렇게 갈 거고 뭐 통원료비 뭐 2만 원 공제하고 네, 뭐 이런 것들 다 밑에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음 내용에서 오히려 좀 안내드려야 될 게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아셨나요? 그 치과 치료 중 이제 뭐 말 그대로 치아 질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그 09년도 이후 실비 같은 경우는 그 안 되잖아요. 치과랑 한의원 같은 경우는 급여 항목에서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구강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비에서 되는지 혹시 아셨나요? 근데 이게 돼요. 사례가 많이 없기는 한데 턱이라든지 말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이제 구조상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되기 때문에 고객들 혹여라도 연락 와가지고 나 치과에서 이런 것들도 받고 그러는데 우리는 딱 치과라고 하면은 아 실비에서 안 돼. 이게 머릿속에 이미 잡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익히 치과랑 한의원은 안 된다라는 내용이 너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알 수 있는데 이 턱이라든지 이런 구강 질환이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다 가능합니다. 뭐 심지어 원청이 수술 그런 것들도 그렇죠. 뭐 비염 뭐 언챙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언어 장애라든지 뭐 발달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코 비인두 질환이라든지 뭐 비염이라든지 비중경망공증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실비에서 다 돼요. 일반적으로 예 실비에서 다 됩니다. 심지어 성형외과에서 하는 그 뭐 비염이라든지 축농증 수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질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대로 의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거야. 성형외과, 한의원, 뭐 한방병원 그러니까 뭐 병원이라고 하면 그런 병원들은 다 안 돼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분들 다 의사의 자격 면허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통해서 내가 질환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된다라고 보면 돼요. 네, 보상이 다 된다라고 보면 되고 한방병원에서는 말 그대로 한의원 쪽, 양방 같은 경우는 약간 정형외과 쪽으로 가거든요. 거기서 하는 고객들이 물어보잖아요. 한방병원에서 나 CT라든지 MRI 했다. 집 앞에 한방병원이 마침 있어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은 똑같아요. 이것도 한방병원 같은 경우도 뭔가 한의원이랑 한의원 병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한의원 그 한방병원 가거나 그러면 한의원 쪽이라든지 양방 쪽, 정형외과라든지 재활 그쪽 있거든요. 그쪽에서 받은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네, 본부장님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좀 비슷한 사례로 우리 안검하수 이런 것들 좀 있잖아요. 저도 아직 안검하수는 청구 사례가 없어요. 요현지 원장님 있으셨나요? 안검하수? 상담만 했고. 아 청구 한번 하셨어요? 아니 청구는 안 했는데 네. 좀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쵸 뭐 우리가
아는 걸로는 뭐 이런 것들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는 거고, 뭐 건강검진 이거 4번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잘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5번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물어볼 수 있어요. 태아 고객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쉽게 얘기할게요. 원래 실비에서 그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성인에 가입돼 있는 보험들은 다 안 되는 게 맞아요. 모반 같은 경우는. 근데 태아 있잖아요. 태아보험으로 가입을 한 아기가 나중에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친구가 모반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그거는 돼요. 태아보험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태아보험만. 우리는 제외예요. 그 코드가 여기 적혀 있죠. Q82.5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모반이 다 되는 게 아니라 Q82.5라고 해서 비신생물성 모반.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태아 아기들 전문성 좀 주기 좋은 내용이거든요. 모반으로 연락이 많이 오진 않아요. 근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알아야 될 그게 또 있잖아요. 근데 연락이 오거나 그랬었을 때 고객님 점은 다 안 돼요. 다 안 됩니다. 이렇게보다는 이 비신생성성 모발은 고객님처럼 이제 애초에 뱃속에 있으셨을 때 준비하셨던 경우는 된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지금 당장 사례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이분은 조금 다르구나. 이분은 좀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르거나 이런 걸 좀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조금 전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이 방금 전 내용이 다 보장이 원래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미지급된다라고 착각하거나 놓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그 보상가 같은 경우는 좀 이 고아 계약이라든지 담당자가 없고 이런 것들 보험사에서 조금 안 와봐요. 저도 거기 안에 본사 내에서 근무를 해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경험과 어깨 넘어서 듣는 얘기들과 손해사정사 분들 얘기를 취합하거나 그랬었을 때는 이게 좀 아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고객들 조회하거나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얼만큼 많이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그게 조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 사람의 청구 이력이라든지 그런 거 보거나 그러면은 응급실 내원비를 보상 받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안 받았는데도 따로 지급을 안 받았고 그런 고객들은 그 보험사 쪽에서도 심사자들도 생각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특별하게 관리해주는 이런 담당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없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씩 미지급해요. 조금 미지급.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상가 같은 경우는 너무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또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좀 보험금을 좀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응급실 내원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파상풍 주사라고 있어요. 파상풍 주사 맞아보신 적 혹시 있나요? 누구? 군대 맞았으면 맞아보셨어요? 네. 저는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군대에서 맞으신 이유는 녹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좀 맞으신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강아지라든지 고양이한테 물리거나 그러면은 그 파상풍 주사를 맞거든요. 왜냐면 파상풍 주사를 맞는 대표적인 이유가 방금 그 지점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녹이라든지 철물이라든지 그런 데서 생길 수 있는 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침투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생명도 위협할 수가 있대요. 예.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표적으로 파상풍 주사 맞는 이유에 그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동물균에 의해 가지고 이게 생길 수가 있다. 근육 조직이 마비가 되고 입이 잘 벌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게 심해지거나 그러면. 근데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제 고객은 아닌데 강아지한테 물려가지고 병원을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파상풍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적혀있는 파상풍 주사비만 빼고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보험사 그런 게 있어요. 보상가에서도 약간 애매모호하게 교묘하게 모를 만한 거 같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단 빼고 주는 거예요. 빼고 주는 거예요. 어제 친구가 전화 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이 친구 조금 이제 그 보험 관련해서 보완해줘야 될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수액 주사를 맞았는데 어머니랑 같이 가서 맞았는데 어머니는 DB손보에 가입돼 있고 이 친구는 메리츠에 가입돼 있는데 어머니는 지급이 이미 됐는데 자기는 지급을 못 받는다고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지금 담당해주는 그 메리츠 보험을 관리해주는 그게 없거든요. 예전에 어머니가 한 몇 년 전에 그냥 같이 어떻게 통해서 우리 흔하게 보이는 것처럼 뭐 아주머니 설계사분들 통해서 가입한 거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고지고대로 그랬대요. 안 되는 건가 보다 이제 22년 들어서 안 되는 거보다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우리가 좀 얼마나 좀 알고 있어야지만 좀 대처가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일하는 게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요즘 부상가에서 자꾸 그런 것들 조금 지급을 조금 자꾸 이렇게 좀 교묘하게 좀 빼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부분 뭐 파상풍 주사, 수액 주사, 뭐 비타민이라든지 부스 치료, 그 다음에 요즘 그 백내장, 그다음에 여성분들 많이 하는 거 유방 섬유 선종, 맘모톰 이런 거 관련해서 맘모톰이 2019년에 맘모톰이 뭐냐면은 그 여성분들 그 유방 부위에 섬유 선종 말 그대로 나중에 암이 될 수 있는 그 선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를 그 섬유 선종이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발견되거나 그러면은 보통 병원에서 그거를 맘모톰 기계로 인해서 바로 제거를 해요. 왜냐면 그게 방치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암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19년도에 신의료기술로 아예 도입이 됐어요. 그 맘모톰이. 그렇기 때문에 신의료기술로 됐고 법정 비급여가 말 그대로 그 비급여 진료지만 법정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국민보험공단, 우리 건보에서는 안 되는 거지만 실비가 있는 분들은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년 이후부터 신의료기술로 됐기 때문에 그거 맘모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급받아야 되는데 실비도 되고 수술비도 되고 종수술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 아까 얘기 못했었던 거 하면은 이거 용현주 원장님이랑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얘기했었던 건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좀 쉽게 얘기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용현주 원장님은 이거 있었나요? 이거 있으셔서 그때 저랑 얘기. 연세가 조금 많으셨던 분이 예. 65세 이상 여성분이셨고요. 네. 그래서 좀 화상으로 입원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예. 보험 그 청구하실 금액이 좀 많이 나왔었고 그래가지고 보상 담당자가 본인보다 상한제 때문에 전화를 해가지고 네. 삭감 지급을 해야 되나 뭐냐 했었는데 결론은 뭐 잘 해결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어느 경우냐면요. 이 내용만 보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좀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 진료 받거나 그러면 보통 이거는 통원에서는 있는 일은 아니고요. 입원했었을 때 일이 발생을 해요. 아까 용현주 원장님처럼 화상으로 오래 입원했던 분, 그런 분이나 아니면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질병. 저는 이분은 지금 여기 진료병수준 계산서 제 친구의 남자친구분이거든요. 친구의 남자친구분인데 이분이 급성 이 폐질환, 폐렴으로 갑자기 입원하셨어요.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분 폐질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질병이잖아요. 이 사람 멀쩡했었다 갑자기 급성 폐질환, 복통으로 인해서 병원 간 거예요. 대학병원이랑 종합병원 갔거든요. 갔는데 비용이 75만 원, 13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 합산하거나 그러면은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200만 원이거나 그러면 우리 실비 보상했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알기로는 1년에 5천만 원 한도니까 급여 90%, 비급여 80%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너무 익히 알잖아요. 근데 전화가 와요. 현대해상이거든요. 현대해상에서 전화 와요. 현대해상 전화가 온다 그러면 지급된 금액을 봤어요. 이것만 관련해서. 근데 150만 원이 지급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한 180이라든지 190만 원 정도로 아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게 있어요. 본인이 건보료 있잖아요. 우리 건보료를 얼마 정도 내느냐에 따라서 그 소득 분위가 좀 나눠지거든요. 이 얘기 또한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상한 금액이 조금 있어요. 여기 보면은 소득 분위가 나눠져요. 소득 분위. 본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소득 분위가 나눠져. 소득 분위에 따라서 우리가 그 건보료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건보료 우리 고용이 우리가 좀 이렇게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건보료라든지 그런 것들 다 내는 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4대 보험을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직장에서 종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회사에서 반, 본인이 반 이렇게 해서 나눠지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지역 가입자라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라든지 이렇게 피부양자로 되고 있었잖아요. 되고 있었었는데 그분은 무직이에요. 이 친구분은 제 이성 친구의 남자친구분은 무직이에요. 건보료를 그분이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져요.
왜냐면 그분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됐냐면요. 사실 이랬어요. 현대해상에서 제가 이거 되게 보험사에서 분쟁이 많은 거거든요. 이거 얘기하면 되게 길어질 수 있는데 좀 짧게 얘기할게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분쟁이 되게 많아요. 분쟁이 되게 많아요. 아까 이 150만 원 나간 거 원래 이분이 받아야 되는 거 못 받는 건 아니고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냐면 그분이 받아야 될 금액이 30만 원, 40만 원 되거든요.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공단에서 환급 받아요. 국민보험공단에서 확인해봤는데 하반기에 된대요. 하반기에 7월에서 뭐 8월 이렇게 9월 사이에 국민보험공단으로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것도 먼저 본인이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험사에서 줘야 되는 것들이 맞는 건데 보험사에서는 실비가 이중 부담이 안 되잖아요.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받고 이분 이거 초과된 금액 같은 경우도 공단으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금액을 빼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만 원 지급받았어요. 얘기가 더 이상 안 되더라고. 그쪽 그 팀원분이랑 그쪽 팀장이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 팀이 너무 권고가 너무 강력하더라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 팀장님이 좀 양해를 좀 해달라. 못 받는 돈 아니지 않냐. 그 보상가에서 하는 얘기가 못 받는 돈 아니지 않냐. 이분이 이름이 성함이 조남이 오미니님인데 어쨌든 공단으로부터 나중에 신청하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너무 길어지고 이분 보험금을 기다리고 있었던 입장이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제가 고객께 그 안내를 했어요. 이거 하반기 때 공단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하자. 그분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지역가입자였고 무직이었기 때문에 건보료 얼마 내냐고 물어보니까 한 9,000원 낸대요. 예, 이게 되게 웃긴 게 근데 제가 9,000원 받거나 그러면요 이분은 실손으로 여기 적혀있죠. 아까 그분 200만 원 나왔잖아요. 그럼 100만 원만 받아요. 나머지 거의 한 100만 원, 8, 9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공단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좀 일단 보험사로부터 많이 좀 받아주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 소득분위가 이분 그 건보료 어느 정도 내냐고 물어보길래 여기 한 2만 원 낸다고 했어요. 2만 원 낸다고. 웃기지 않아요.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150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을 하지도 않아. 그분이 건보료를 얼마 내는지 뭐 그런 서류까지는 필요 없고 육성으로만이라도 자기 팀에 알려달라는 거예요. 보상가에서 얼마 내냐고 얘기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왜냐면 근데 내가 그럼 10분위로 해달라고 했어요. 10분위로 해달라고 하면은 이분이 그냥 보험사에서 다 지급해주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아예 그 직업도 무직으로 돼 있을 뿐더러 10분위는 그분 그 보상가에서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상 나간 사례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보다는 제가 조금 더 해가지고 이분 소득이 4, 5분위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152만 원 152만 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받았고 나머지 있는 금액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한 분이만 더 올렸었으면 210만 원에 대한 거는 한 분이만 더 올리거나 그랬었을 때는 다 봤는데 아마 그쪽에서는 그랬었을 때는 서류를 저에게 요구를 했었을 것 같아요. 서류를 너무 과하게 네,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뭐 법인 사업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건보료 되게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뭐 사업자분들은 건보료 많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 보험 보면은 그 우리 재정팀 있잖아요. 본부장님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생보 같은 거 보면은 재정 같은 것도 있고 이 고객의 소득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도 보험사에서 그런 조회가 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략 건보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내는지 좀 대략 보이니까 마냥 제가 너무 뻥튀기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이게 보상하는 팀마다 또 달라요. 또. 2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팀에 걸린 거지 이 고객이 또.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알고는 있어야 돼요. 고객이 갑자기 입원했다라고 하는데 막 입원비 300만 원, 500만 원 나왔는데 뭔가 보험금이 적게 나간 거예요. 우리 너무 그 알기 쉽게 한 85%는 입원비에서 지급 받아야 되잖아요. 대부분 실비가 뭐 요즘 실비 거니까 3세대 아니면은 다 그 실비 거잖아요. 2, 3세대 거잖아요. 근데 안 나가거나 그랬었을 때는 우리가 멍 때리고 있기보다는 고객한테 좀 안내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내용도 좀 알고 있으면 좋고 한번 저처럼 그냥 보상가 담당자님한테 한번 좀 비벼볼 수도 좀 있고 이분 소득분위가 좀 높은 분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최대한 보험사에서는 이중 부담이라든지 어떻게든 이제 공단으로부터 환급받게끔 하려고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기는 한데 조금 좀 쉽게 되셨나요? 좀 이해가 좀 네. 네네 그쵸. 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벌써 이제 시간이 12시 5분이 넘어서 마지막으로 뭐 혹시 지금 내용 한 거나 아니면은 뭐 실무적으로 좀 질문 있으신 분들께 뭐 잠깐 질문만 받고 네. 부담보에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부담보는 예, 부담보 할게요. 부담보 우리 부담보라고 하면은 부담보가 상해도 있나요? 상해로 혹시 우리 다치거나 그랬었을 때 우리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핀삽입하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거나 운동하거나 뭐 무언가 이제 아령이라든지 그런 거를 들었는데 발등에 찍히거나 아니면 축구를 하는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거나 그런 걸로 인한 이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보험 준비하거나 그랬었을 때는 그 상해 보험 어쨌든 종합보험에 상해 특약 넣잖아요. 상해 같은 경우도 혹시 부담보가 있을까요? 상해는 부담보가 그렇죠. 상해는 부담보가 없어요. 네. 상해가 부담보가 있다고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해는 부담보가 없고 특약 삭제가 있어요. 특약 삭제는 너무 우리 익히 알죠? 뭐 이런 리스크가 있는 분들 넣으면은 대부분 뭐 어떤 거 빼라고 하죠? 상해 수술, 수술비, 상해 입원비. 수술비, 후유장애, 후유장애. 그렇죠. 이런 거 대부분 다 빼라고. 상해 특약은 모조리 다 빼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저희가 운전자 네, 뭐 운전자 간편상해로 해주는 게 우리한테는 좀 최선이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상해는 부담보가 없고 그 5년 이번에 5년 부담보 관련해서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저도 처음엔 헷갈렸거든요. 5년 부담보랑 정기간 부담보가 있는데 5년 부담보 진단 받으신 5년 부담보 받으신 분 있잖아요. 5년 부담보 받으신 분도 5년 동안 무언가 이력이라든지 질환이 있거나 그랬었을 때는 이게 다시 연장된다라고 아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진료 받은 뒤로부터 5년 동안 또 다시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예, 5년 이내는 특별하게 상관은 없고 이분이 5년 딱 받았다라고 하면 5년 이후에는 보상이 돼야 되는 게 타당해요. 정기간 제가 방금 선자에 얘기했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간 부담보. 정기간 부담보 같은 경우도 5년간 추가 진단이라든지 치료력이 없으면 이것도 정기간도 해제되는데 이건 들어보셨죠? 정기간도. 네. 뭐 원래 보험이 그렇잖아요. 5년 이내 알리 의무라든지 그런 것들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혹시 최근에 보험금 지급해주면서 손해사정사분 뭐 나간 거 있으셨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아 많아요? 어떤 최근에 뭐 알려주실 공유해주실 사례 있었을까요? 근접권 아니면 예. 오지 누락권인데 아 예전에 저희 뭐 그것도 있었고 예. 운동권에서도 있었는데 네. 뭐 다행히도 그쪽에서 333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그 3에 해당을 하지만 부수적인 내용으로 보이니까 이제 뭐 7일 이상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부합되지가 않아가지고 연체가 안 되고 지급되고 뭐 계약도 잘 유지됐습니다. 아 그럼 다행이네요. 지한지원장님도 혹시 있었나요? 저는 이번 2월 달에 예. 올해 당장 저번 달이네요. 네, 서류를 거의 이만큼 갖다 주셔가지고 고객이요. 네. 예. 회전근개근부터 막 아. 3년간 쌓아가지고 한 번에 다 주셨는데 네네. 그 중에 근접권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3년 동안 쌓여있으니까 다 이게 언제냐 이게 아니라 다 한 번에 청구하잖아요. 그쵸. 청구하다 보니까 최근에 바로 저번 달 거가 있어가지고 네. 그것만 근접권 떴는데 잘 됐나요? 네, 지급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저도 이거를 계속 보니까 저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조사 이제 손사 나간다라고 하잖아요. 심사자 나간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막 동행해서 나가기도 했어요. 고객이랑. 아무것도 몰랐을 때 처음에 16년도 막 17년도 이랬었을 때 제 친구가 보험 가입하고 나서 한 3개월 뒤에 비염 수술을 하겠대요. 근데 그 비염 수술 보통 350만 원, 400만 원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가면은 100% 조사 나갈 거잖아요. 근데 괜히 나 타당하게 말 그대로 정당하게 보험을 이 친구를 준비를 해준 거지만 뭔가 그땐 어리고 미숙하고 잘 모르는 마음에 뭔가 가서라도 같이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막 듣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보험금이 잘 지급이 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손해사정사와의 어느 정도 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하겠더라고요. 오히려 같이 동행해서 나가거나 그 손사에게 자꾸 우리가 쪼이듯이 자꾸 막 전화해가지고 보험금이 언제 지급되겠느냐, 지금 조사가 어느 정도 되겠냐라고 하면요, 제 경험상 그들이 조금 더 의심하더라고. 네, 오히려 이거 그 고지 위반이라든지 이거 고객이 고지 안 한 거 아니냐,
자꾸 오히려 의심을 하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좀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커피도 한 잔 보내주고 그러면은 뭔가 태도가 조금 달라지더라고. 보고서가 좀 달라지더라고. 그들도 사실 조금 이 나가는 심사자는 좀 힘이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대부분 그 나가서 위임장 받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좀 힘이 없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결국은 위에 그 팀장이라든지 부장한테 이거 보고서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힘이 없는 거고, 힘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결제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거리를 조금 두면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밑에 있는 사람들 자꾸 압박하거나 그러면은 결국 올라가는 보고서의 내용들이 좀 의심가는 내용들이 조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잘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럼 그거 궁금해. 우리가 그 순사 나가면은 걔네들 같은 경우는 위에서 지침받은 게 뭐 공단이라든지 연말정산 어떻게 했으며 뭐 건보료 얼마 내고 있고 이런 것들 다 막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개인정보랑 병원기록 열람 정도만 동의하면 돼요. 근데 고객이 나중에 막 실수로 뭐 알려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거 너무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랑 병원기록 열람 정도만 돼요. 하면 되고,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데,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그 보험금 지급이 좀 늦어지거나 그랬었을 때 연체 이자 있죠. 우리 그 보험금 우리 청구하거나 그러면은 영업일수 기준으로 며칠 이내 나가죠. 보통 한 약간에는 3일 이내로 기재가 돼 있죠. 근데 3일 넘어가거나 그러면 연체 이자가 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체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동의를 고객이 안 해주거나 그랬었을 때는 연체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는 좀 기재돼 있어요. 근데 차라리 괜히 찜찜한 본인이 지금 지금 이 해당 사고랑 관계없는 거가 공단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보험사는 그거를 보고 이거랑 어떻게든 인과관계라든지 트집을 잡고 어쨌든 보험금을 부지급 또는 삭감해서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내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연체이자 그냥 안 받고 그냥 우리가 마땅히 이 사고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두고 보자 라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해주면 좋고, 여기 보면은 부득이하게 동의해줘야 된다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제 경험상 그 경미한 뭐 사고라든지 뭐 보험금이 한 몇백만 원 이 정도는 아니고 뭐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아까 얘기했었던 급성 심근경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예전에 제가 메리츠에 있었을 때 사망보험금 4천만 원을 지급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때 친구 아버지였거든요. 친구가 유가족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는 공단 가가지고 아버지의 병원 이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공단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제가 먼저 발급받아봤어요. 좀 그렇게 먼저 해봤어요. 했는데 당연히 그 아버님도 심정지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심정지랑 인과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 됐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보험금이 계속 늦어지고 있었어요. 보험금이 한 달이 지나도 안 되고 한 달 반이 지나도 안 되고 두 달이 지나도 안 돼요. 보험금이 왜냐면 4천만 원이니까. 또 생보 말 그대로 종신보험이 아니라 일반 그냥 암보험에 있는 질병사망보험금 4천만 원이었어요. 친구가 4천만 원 넣어달라고 해서 준비를 해준 거거든요. 그 아버님이 10개월 만에 보험 가입하고 10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10개월 만에.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우리가 그쪽 입장 이해하더라도 좀 사실 좀 쉽게 나가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나가고 두 달이 지나도 안 나가고 계속 이쪽에서는 이거 뭐 있을 수는 있는 일이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면 처음에 보험 가입했었을 때 고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고지사항이. 나이가 60세시고 실비랑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는데 드시는 약도 없고 병원 이력도 없고 입원도 없고 수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 아버님이. 아무것도. 저도 좀 의심이 됐어요. 아버님 재차 물어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막 신문하는 거는 아닌데 좀 유연하게 물어봤죠. 또 이제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병원을 한 번도 안 가셨냐고, 그냥 되게 엄청 건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가셨대요. 계속. 그럼 뭐 우리는 거기서 더 캐물을 그건 없잖아요. 본인이 안 갔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구상권이라기보다는 그 분에게 그게 있는 거니까 준비를 시켜줬는데 10개월 만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 보험금이 지급이 안 돼서 그때 제가 조금 대응한 거는 이거 얘네 자꾸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친구는 보험금을 또 기다리고 있고 뭔가 또 처리해야 되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미리 공단 가서 내역을 발급 받아봤어요. 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정지랑 인과관계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서야 이제 보상가에 내니까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지급이 되더라고. 3일 뒤에 어렵게. 여기 보면은 이 사례가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제가 직접 청구해서 지급한 거거든요. 여기 보험금 4천만 원 적혀 있죠. 2018년도. 네. 되게 오래 걸렸어요. 되게. 네,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좀 이런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 뭐 토대로 조금 참고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 따로 또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그 요즘에 네. 백내장 관련돼가지고 아, 말 많죠. 다초점 렌즈 이거 네. 뭐 지금 원래는 4월 1일날까지는 이제 4월 1일부터는 다초점도 절대 실비 지급 안 한다. 아, 네네네. 그래서 지금 막 그 안과들이 빨리 와가지고 수술을 받아라. 맞아요. 당장 제 고객만 해도 지금 내일 3명 정도가 이제 25일날에 검진만 받고 오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 지금은 거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검진만 받고 하라는데 거기 안과 코디네이터가 무조건 지급되고 설계사가 이상한 인간이다. 반드시 나온다 이거.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네. 녹취를 시켰습니다 저는. 아. 그 코디네이터가 이거 지급이 된다는 걸 당신이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고 지급을 할 수 있는지 그 녹취를 하고 걔가 예라고 하면 그때 검진을 받아라. 아, 잘했네. 그래서 녹취하고 지금 검진을 이제 내일 받으러 가는데 네. 그 전에 그 이분들 전에 먼저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의료자문 동의서를 안 써주면 보험금 안 주겠다. 의료자문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병원에 가서 제3병원에 가서 검진 다시 받아라. 보험사에서요? 네, 보험사에서 그렇게 손해배상사한테 그렇게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쓰라고 저는 안 했죠. 쓰지 말라고. 요즘 그 백내장 관련해서 말 많아요. 너무 많아.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그 보험사에서요 손잡고 그 소송 걸었어요. 1,000억 원대. 1,000억 원대 소송. 안과에다가 강남 유명 안과 5군데랑 몇 군데에다가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아까 지한정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료 코디네이터라든지 그런 것들, 의료비 발생이라든지 그런 것들 명목화해가지고 백내장 그 수술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유인한다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대처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좀 이 선량한 그런 병원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접는 게 조금 일단은 좀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예전 뭐 보험금 지급 이력이라든지 뭐 안구 질환이라든지 이런 걸로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좀 파악하는 게 좀 좋고 지금 결론적으로 4월 그것도 아직 미정이에요. 4월 그것도 미정이고 지금 그건 좀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판례가 나와야 되거든요. 법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소송 중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 지한주점장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고객들한테는 그런 얘기는 좀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백내장 관련해서 지금 말이 많다. 특히 다초점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 말이 많다. 단초점이랑 다초점이랑 다르잖아요. 근데 다초점이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알고 있고 확실히 대처 잘하신 게 병원 가가지고 이거 확실하게 조금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혹여라도 보험사로부터 부지급받거나 그랬었을 때는 병원 쪽에서는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해줄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답을 좀 받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조금 최대한 좀 해야 될 일이 아마 그거지 않을까요? 왜냐면 아직 무언가 딱 결단이 안 내렸기 때문에 지금 좀 이거는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보험사에서 비급여 9개 종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처럼 도수 치료라든지 뭐 비타민 주사라든지 뭐 체중 충격파라든지 뭐 이거라든지 맘모톰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다 분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도 요즘 뭐 매주 이렇게 뭐 이런 보험 뉴스라든지 계속 올라오는 소식이라든지 판례라든지 그런 것들 찾아보고 있으니까 제가 혹여라도 추가적으로 또 무언가 나오는 게 있으면은 본부장님이라든지 뭐 용현지원장님이라든지 지현지원장님 통해서 그거 좀 도움되는 소스라든지 그런 건 있으면 그때 조금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고 지금 오늘은 좀 교육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